네, 안녕하세요.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장 이경입니다. 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업체의 그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앞부분에서 이 금년도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과 내년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체의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9월까지의 실적치를 가지고 최근 유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전환기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소비 패턴과 또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그런 소비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그 내식이 증가하면서 식료품 증가세 상당히 높았습니다. 식료품 증가율이 금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해외 소비 또 외식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 업태별 신장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언택트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요. 금년까지도 이런 그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백화점, 면세점 이런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카테고리별 신장률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코노미 관련한 카테고리가 이 코로나 1년 차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전, 가구, 음식료품. 근데 금년까지도 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 신장률 자체는 조금 더 둔화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되면서 외출 관련한 카테고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신발, 가방 이런 패션 같은 부분. 마지막으로 온 오프라인 시장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유사한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금년까지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오프라인 트래픽까지도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신장세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호조세를 보이면서 금년 전체 소매 시장은 금년도에 굉장히 보기 드문 8.4%의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쪽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경제는 금년에는 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출보다는 민간 소비 증가에 의해서 GDP 성장이 견인이 되는 그래서 내년까지도 경제에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간 소비 증가는 금년에는 이 상품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민간 소비를 끌어올렸다면 내년에는 그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제약이 많이 있었던 서비스 시장,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공연, 관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장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전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전체 민간 소비 시장에서 이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소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서비스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물가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플레 압력이 고조가 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교란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중하반기로 가면서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수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2%를 초과하는 인플레 현상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요거보다는 다소 완화된 그런 1%대의 후반, 예년보다는 높지만 금년보다는 다소 좀 완화된 그런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방 리스크 팩터가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확산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보면은 한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또 내년도에 그 회복세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그 유통 환경인데요. 경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ith 코로나가 도입이 된다면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동시에 같이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면은 1인 가구가 얼마 전에 40%를 돌파를 했습니다. 1인 가구 합해서 보시면 한 64%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이 1인 가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방 인구 감소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권의 도심 집중화 현상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 측면을 보시면 앞으로 이 기술 투자에 있어서의 양대 축을 이룰 분야가 크게 봤을 때 디지털과 에코, 그러니까 환경 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디지털 부분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모든 업계에서 AI, ML이라든지 비대면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환경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그 에코 투자, 에코테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 측을 보시면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내년 6월 1일에는 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선거 시기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한 소비 심리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내년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9,000원을 넘기게 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이 인건비 상승 압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 그 플랫폼 관련한 규제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이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그 온라인을 비롯한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드 코로나가 이번 달부터 도입이 되면서 3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 추이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봄에는 2년 만에 또 마스크 없이 또 거리를 다니게 되는 또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의 그 점진적인 정상화를 향해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 유통산업연구소에서는 내년도 그 소비시장, 유통시장의 키워드로 4Re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 코로나 이전에 그 소비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비 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 속성들은 상당히 많이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또 복고나 위안, 이 코로나라는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 복고나 위안 관련한 소비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리오프닝, 그 경제 재개와 관련한 그 외출이라든지 여행, 공연, 관람 이런 소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리사이클,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그린스머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리세일입니다. 최근 그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뭐 합리적인 소비 성향, 친환경 소비 성향, 여기에다가 리셀 테크까지 맞물리면서 중고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이 시장 규모가 한 4조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25조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트로 트렌드인데요. 이런 레트로 트렌드가 뭐 상품뿐만 아니라 이 매장 컨셉 또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레트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MZ 세대들에는 또 새로운 재미를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